36쪽의 14번. 다음을 만족하는 유리수 AB에 대하여 AB의 곱을 계산하는 문제죠. 뭐부터 해야 됩니까? 분모를 유리화. 분모 유리화. 분모 유리화. 분모가 루트 3이 있죠? 그럼 분자도 루트 3을 곱해야 되겠네요. 그럼 분모는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으로 나오고 분자는 6루트 6이 되죠. 이게 약분이 돼요.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그럼 2루트 6. 따라서 A 값은 루트 6 앞에 붙어 있는 유리수 값이니까 2가 정답이에요. 얘도 유리화. 루트 5에 루트 5를 한 번 더 곱해야 유리화가 되겠죠. 분자 15루트 3에 루트 5를 곱합니다. 그럼 분모는 루트 5의 제곱 5가 되고 분자는 15루트 18이 돼요. 일단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3루트 18인데 18도 다시 변형이 되지 않나요? 18은 9 곱하기 3이고 9는 3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의 제곱으로 쪼개지고 제곱 루트 지워지고 3이 바깥으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 앞에 3이 있었고 3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이 3의 제곱이 없어지고 다시 3이 돼요. 그럼 3, 3은 9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쟤는 루트 15 앞에 있는 걸 구하라네요. 잠깐만. 미안. 왜? 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 왜? 루트 5를 곱했는데 여기 루트 5를 곱했잖아요. 그럼 분자가 루트 5에 되는데 루트 6을 곱해놨는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줘? 루트 5를 곱해야 되죠. 그럼 분모는 5, 분자는 15 루트 15죠. 루트 3 곱하기 루트 5는 루트 15가 되네요.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이건 1, 얘는 3이 되고 3 루트 15. 루트 15 앞에 있는 유리수를 찾는 거니까 B값은 3이 되겠네요. AB의 곱은 2, 3은 6 이렇게 됩니다. 안 먹지? 잠깐. 자, 41쪽의 13번. 사다리꼴이죠? 넓이를 구하랍니다.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그 내용대로 써봅시다. 윗변 루트 18 더하기 아랫변 4 플러스 2 루트 2 곱하기 높이 루트 12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넓이가 나오겠네요. 근데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하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루트 18은 좀 전에 했죠 이거? 3루트 2와 같은 거 이제는 좀 빨리 눈치채셔야 됩니다. 얘는 루트 2 곱하기 9, 3의 제곱. 그럼 이렇게 쪼개지고 루트 2는 제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써야 되고 루트 3의 제곱은 제곱 루트 지워지고 3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3루트 2가 된다. 플러스 4 플러스 2 루트 2 곱하기 루트 12도 그렇죠. 루트 12는 루트 3 곱하기 4예요. 4는 2의 제곱이라 이렇게 쪼개면 루트 3은 남는데 여기는 루트 2의 제곱은 제곱 루트 없어지고 2가 바깥으로 나와서 루트 12는 2 루트 3이 됩니다. 얘는 2 루트 3 나누기 2. 그럼 이거 이렇게 미리 약분하세요. 이렇게 곱셈이 어차피 곱셈이잖아요. 2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약분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이제 가로 하나 정리해 보니까 얘랑 동량 처리가 되죠. 3루트 2 플러스 2루트 2는 마치 3x 더하기 2x를 계산하는 것처럼 5루트 2가 돼요. 플러스 유리수는 계산이 안 되죠. 이거 덧셈하지 마세요. 곱하기 바깥에 루트 3이 있습니다. 루트 3이 이렇게 분배되겠죠. 그럼 루트와 루트가 곱해지는 거니까 5루트 6 더하기 4루트 3. 이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을 그러니까 좌변을 계산하면 우변이 나온다는 얘기죠. 유리수 AB를 구하는 문제니까 그냥 연산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왼쪽을 정리해서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 루트 2꼴을 만들었을 때 그 유리수들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물론 이거는 루트 안에 있는 수를 바깥으로 빼는 게 좋긴 하겠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 다만 이건 약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약분. 분모를 지우는 게 나으니까. 루트끼리 약분될 때는 루트가 있는 상태로 약분되는 거니까 루트 8이 됩니다. 8이 아니고. 자, 그리고 여기 루트 32는 이것도 짝수인데 두 자릿수 이상이 되면 보통은 제곱수를 끼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죠. 루트 32는 16 곱하기 2예요. 16은 뭐의 제곱이죠? 4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루트 4의 제곱 곱하기 2이기 때문에 2는 루트가 제곱이 없어서 못 빠져나가지만 4는 제곱이 되어 있는 상태라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얘는 4루트 2로 변형이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게 계산 1번이고 그다음 나눗셈 하는 게 계산 2번이고 둘을 덧셈하면 이제 계산 3번이 되겠죠. 1번부터 루트 8을 분배하라는 얘기죠. 8 루트 8 마이너스 루트 8 곱하기 루트 6이니까 루트 48. 근데도 이 정도 되면 좀 제곱수를 끼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8 루트 8 8 루트 8은 이건 외우자 그랬죠.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2 루트 2. 얘는 루트 2가 3번이에요. 이렇게. 그럼 제곱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2의 제곱이니까 제곱 루트가 없어지고 2가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48인데 48은 물론 소인수분 해보시면 됩니다. 네, 해보시면 16 곱하기 3이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가 16이 4의 제곱이거든요. 루트 4의 제곱. 그럼 제곱 루트 없어지고 4가 나가겠죠. 4는 나가지만 3은 못 나가죠. 얘는 4루트 3이 돼요. 이렇게. 그럼 정리해보면 16 루트 2 마이너스 4 루트 3. 얘는 루트 2, 얘는 루트 3. 동량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않죠. 다음 2번. 2번 좀 색깔 달리해서. 여기. 루트 32는 4 루트 2였고 4 루트 2 마이너스 10에다가 루트 2로 나누는 거잖아요. 루트 2로 나누시오. 그럼 루트 2를 나눌 때 루트 2를 분배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나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하고 그럼 분모에다가 루트 2분의 4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0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나눗셈을 분배하다 보면 그럼 얘랑은 약분이 돼요. 4가 남죠? 얘는 유리화가 필요합니다. 루트 2를 곱하고 얘도 루트 2를 곱해야 되겠네요. 그럼 분모는 2가 되고 분자는 10루트 2 2가 다시 약분이 됩니다. 1, 5 마이너스 5 루트 2 아,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네요. 네. 이걸 분배할 때 얘랑은 약분되지만 이거는 약분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송해요. 여기가 잘못됐어요. 앞쪽 부분은 틀린 게 없는데 얘는 루트 8을 분배하는 게 아니고 루트 24를 이걸 분배할 때는 루트 8이 남지만 이거는 약분이 안 되는 꼴이라 루트 24를 루트 6에 직접 곱해야 됩니다. 근데 루트 24가 2루트 6이거든요. 4 곱하기 6, 2루트 6. 그럼 2루트 6에다가 루트 6을 곱하게 되면 루트 6이 제곱되면서 2 곱하기 6, 12가 돼요. 마이너스 12가 붙습니다. 이게. 이건 마이너스 12가 돼요. 이건 마이너스 12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이건 5루트라고 쓴 거죠. 네, 글씨도 좀 이상했네요. 이렇게. 자, 이제 마무리. 1번 더하기 2번 하시오. 1번 16 루트 2 마이너스 12. 2번 4 마이너스 5 루트 2. 둘을 더하세요. 그러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덧쓰면 되겠죠. 마이너스 12 플러스 하니까 마이너스 8.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같은 루트로 하면 덧쓰면 되죠.
16 루트 2 마이너스 5 루트 2면 16x 마이너스 5x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플러스 11x 이런 느낌이잖아요. 11 루트 2. 또 a 값은 루트 없는 마이너스 8. b 값은 루트 2 앞에 붙어있는 숫자 11. 둘을 더하게 되면 a 플러스 b는 3이 정답입니다. 다음 그림은 한 칸의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각각 1인 무는종이 위에 수직선을 그린 거죠. OA와 OP 길이가 서로 같고 OB와 그다음에 OQ의 길이가 서로 같을 때 PQ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AB라고 했을 때 저거를 계산하라라는 문제인데 먼저 점 P의 좌표 마이너스 2보다 선분 OA만큼 작은 수 이해됩니까? 뭐라 배우냐면 마이너스 2보다 OA만큼 작은 수니까 OA 길이를 빼시오 이렇게 배웠죠. 그럼 OA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OA는 피타로 정리를 구하시면 되죠. 이 삼각형 A 여기 O 이변 길이 얼마예요? 2네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4까지니까. 그럼 이변 길이는 1, 한 칸이니까요. 맞습니까? 효은이 피타고라스는 그때 했었죠. 그럼 이 길이를 만약 x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 정리. x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렇게. 얘는 5가 된다. x제곱이 5이므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근데 그 중에 변의 길이 양수. 루트 5.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네, 그럼 점 P는 구했어요. 지금 이게 책에서 말하는 A 값인 거죠? P에 대응하는 수를 A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럼 이제는 Q를 구해봅시다. Q의 좌표. 마이너스 2보다 선분 OB만큼, OB나 OQ가 같으니까요. OB만큼 큰 수. OB가 이거잖아요. 근데 뭐 얘도 다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O, 여기가 B. 근데 이 길이가 이 길이고 이 길이가 2인데 그럼 얘랑 내용이 똑같잖아. 그치? 어차피 이 길이는 다시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루트 5만큼 큰 수 더하기. 이게 B. 남은 건 3A 플러스 B. 3 곱하기 A. A가 항이 2개 이상이면 가로를 쳐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플러스 B.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가로 분배하죠? 마이너스 6. 분배하면 여기는 루트 5다. 마이너스 3 루트 5. 이거는 그냥 풀면 되죠, 가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마이너스 8.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 루트 5 이렇게 되겠네요. 답을 찾으니 1번이 정답이다. 43쪽의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AB와 BC를 각각 한 변호로 하는 두 정사각형을 그렸답니다. 넓이가 각각 12와 48일 때 사각형 ABCD의 둘레를 구하시오. 이게 색칠되어 있는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얘기죠. 근데 왼쪽에 있는 사각형 보세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 도형의 넓이 값이 12래요. 근데 이건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럼 한 변 길이를 x로 둔다면 나머지 한 변 길이도 x가 되겠네요. 근데 정사각형 넓이 가로와 세로 곱한 x제곱이 12. 따라서 x는 제곱해 12 되는 숫자 없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루트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근데 변의 길이나 양수라 음수는 버리고 루트 12로 가는데
루트 12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 4, 30이니까. 그 2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얘는 2루트 3이 된다. 근데 이 x라는 게 어디냐면 요 길이가 x죠. 근데 이 길이가 누구냐면 ab예요. 그래서 3분 ab의 길이가 2루트 3이에요. 이렇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사각형, 여기는 이 사각형, 넓이 48, 여기는 한 변 길이를 y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y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y제곱은 48, 제곱해 48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8, 변의 길이나 음수는 버리고 양수 루트 48, 루트 48은 좀 전에 했잖아요. 16 곱하기 3, 16은 4의 제곱, 4의 제곱 곱하기 3, 얘는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4루트 3. 근데 여기는 4루트 3이라는 게 이변인 동시에 이변인 동시에 이변이에요. 이변이 어디냐면 여기죠. 선분 BC. 선분 BC 값이 4루트 3이다. 이렇게. 그럼 변기를 써보면 이렇다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변 길이는 2루트 3이고, 여기 있는 변 길이는 4루트 3이고, 직사각형이니까 이게 2루트 3이면 얘도 2루트 3일 테고, 이쪽에 4루트 3이면 얘도 4루트 3이 되겠죠. 결론은 2루트 3이 2번, 4루트 3이 2번. 덧셈 된 거죠. 그냥 다 더해도 되고요. 2루트 3 더하기 2루트 3 더하기 4루트 3 더하기 4루트 3. 이게 직사각형 둘레다. 그럼 루트 3 하나에 2 더하기 4 더하기 4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12루트 3. 저기는 직사각형 ABCD 둘레는 12루트 3이 정답입니다. 아까랑 비슷합니다. PQ에 대응하는 수를 AB라고 불렀는데, 먼저 P부터 A 값 구하라는 얘기죠. A는 해석을 먼저 하세요. 해석. P가 어디서 온 거냐면 이 길이죠. 이 길이와 같은 길이가 이 길이고, 그럼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3에서 시작됐네요. 3보다 선분 BD만큼, DB만큼 작은 수. 왼쪽에 있으니까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선분 DB를 구하는 게 핵심이네요. DB를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얘가 D, 얘가 B. 이 변길 1, 이 변길 1. 우리는 이 길이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X. 그럼 X 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2.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 중에 양수인 것. X는 루트 2. 이 X가 선분 DB의 길이다. 그럼 3보다 루트 2만큼 작은 수 빼라는 얘기죠. 이게 A가 되죠. 그럼 Q는 B를 말하는데, 이 B는 이번에 Q는 여기를 봐야죠. Q를 찍으려면 이 길이가 필요하죠. 여기에 따라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길이는 이 길이와 같고 시작점은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중심은 저기 찍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이 길이 선분 AC만큼 오른쪽에 있는 숫자니까 큰 수라고 쓸 수 있네요. 근데 이거 정사각형이잖아. DB랑 AC는 같은 길이잖아요. DB인 동시에 대각선 길이 AC가 낸다. 구해놨으니까 2보다 AC 루트 2 길이만큼 큰 수 더한다. 남은 것 A 더하기 B를 계산하자. A 3 마이너스 루트 2, B 2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플러스 1 루트 2. 그럼 0 루트 2가 되니까 얘는 결국은 지워지죠, 이렇게. 흔히 말 마이너스 x 플러스 x니까 지워지고 3과 1을 더한 거 5가 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를 잘 하셔야 되냐면요.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중심 잘 찾으셔야 되고 길이 잘 찾으셔야 됩니다. 요 두 개. 이게 무슨 말이죠, 선생님? P 좌표를 찾고 싶다면 네, 이 P를 찾고 싶다면 P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점선이죠? 따라 올라갑니다. 그 막대기, 그립니다. 그러니까 수직선과 만납니다. 그 수직선과 만나는 위치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중심 3. 길이, 이 길이 얼마입니까? 이 내용을 이제 정의하는 거죠. 아, 이게 루트 2군요. 루트 2입니다. 그 점 P가 그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으면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 부호를 적당히 가운데 잘 붙여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괜찮습니까? 네. 자, 여기부터는 새로운 단원입니다. 또 단원이 바뀌었어요. 1단원 끝났고, 자, 2단원에는 곱셈 공식과 이제 인수분해라는 걸 배워요. 네,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일반화시켜가지고 정리를 만든 건데, 여러분 이런 건 잘 아시잖아요. EX가 있고 여기 X-Y가 있다고 3Y가 있다 칩시다. 이게 어떤 꼴이냐면 앞에 있는 거는 항이 하나인 단항이고 뒤에 있는 거는 다항이죠. 단항과 다항을 곱하시오 그러면 단항을 다항에 분배하잖아요. 이렇게 하나 2x와 x를 곱하면 2x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xy. 이건 잘하잖아요. 이제 뭐 할 거냐면 단항과 다항이 아닌 다항과 다항을 곱할 생각을 할 겁니다. 여기 앞에 있는 것 a 곱하기 a 플러스 3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이렇게 분배하겠죠, 당연히? a제곱 플러스 3a라고 쓰는데 알고 보니 앞에 있는 게 다항이 아니고 항이 하나 더 있는 다항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때는 a를 분배한 것처럼 뒤에는 2도 똑같이 분배하겠다는 겁니다. a가 단항을 분배한 것처럼 2도 단항을 분배하듯이 이렇게 분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분배하면 2a가 되고 이렇게 마지막 분배하면 2, 3은 6이 되겠죠. 그러면 동량이 있네요. a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6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앞쪽에 있는 다항을 뒤쪽에 있는 다항에 이렇게 단항이든 다항이든 앞에 있는 항을 뒤에 있는 항에 나누어주는 이 과정을 앞으로 전개라 부르고 만들어진 이 식을 전개해서 만들어진 식, 그래서 전개식이라고 불러요. 단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분배 법칙에서 나열해 주는 이 방식을 전개라고 부르고 전개해서 동력끼리 모아서 마지막 마무리된 이 관계식을 전개식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 전개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전개라고 부른다. 그럼 뭐 이런 건 어렵지 않겠죠? 뭐 비슷하니까요. 항이 많아져도 이제는 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a를 3번, 2a 한 번, 플러스 b 한 번, b에 한 번, 마이너스 3에 한 번 이렇게 3번 분배하죠. 그럼 분배해 봅시다. a 곱하기 2a, 2a 제곱. a 곱하기 b, 플러스 ab. a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a. 근데 a를 분배했으면 b도 분배하겠죠? b도 한 번, 두 번, 3번 분배합니다. 그럼 b에다가 2a를 곱하면 플러스 2ab. b에다 b를 곱하면 플러스 b제곱. b에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b. 동량 있네요. 여기가 이제 동량이죠. ab라는 동량. 그럼 2a 제곱. 이걸 써도 되는데 뭐 차수별로 보통 쓰게 되면 이렇게 좀 써준 게 보기 이쁘고 얘 썼고 얘 썼고. 그럼 얘를 동량 처리해보면 플러스 3ab가 되고 그 다음은 안 쓴 거 얘 썼고 얘 썼고 안 쓴 것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 이렇게 안 써도 돼요. 그냥 동략을 잘 모아서 그냥 순서대로 나와 있는 순서대로 배열해도 됩니다. 이 정도예요. 어렵지 않죠? 뭐 딱히 어려울 거 없죠. 좀 귀찮다라는 거 빼놓고 뭐 딱히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아직은 여기는 곱셈 공식을 아직 완벽히 공부한 건 아니고
그냥 전개, 뭐 이래? 전개, 뭐 분배 법칙, 이런 걸 이용해서 나열한다 정도를 한 거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곱셈 공식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공식이라 말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처음에 a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의 제곱, 제곱은 두 번 곱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가로를 두 번 곱한다.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하겠다. 괜찮죠? 배운 대로 합니다. 다항과 다항의 이제 곱셈인데도 크게 어려울 거 없다. 앞에 있는 항을 하나씩 뒤에다 나누어 분배한다. 뒤에 있는 b도 하나씩 나누어 분배한다. 그럼 처음에 a와 a를 곱하면 a제곱, 그다음 a와 b를 곱하면 플러스 ab, 그다음에 여기는 b와 a를 곱하면 플러스 ab, b와 마이너스 b를 여기는 끝에 있는 또 마지막 b를 곱하면 플러스 b가 두 번 b제곱. 쓰다 보니까 얘네들이 동량 처리가 되죠. 그래서 얘를 간단히 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 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2 더하기 3을 제곱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2제곱 더하기 3제곱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가요? 그러지 않아요. 2와 3을 더하면 5잖아. 5를 제곱하면 25가 답이에요. 근데 얘는 더하면 4 더하기 9니까 13밖에 답이 안 나오거든요. 왜 안 맞는 거냐면 이건 지수 법칙이 아니야.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게 맞아요. a제곱, b제곱. 이게 지수를 하나씩 내려오는 거. 근데 얘는 이게 지수가 가운데가 곱셈이 아닌 덧셈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규칙에 맞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위에는 이 규칙에 맞게. 이 규칙이 뭐예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2를 제곱해주고 플러스 2 곱하기 ab라는 거는 더하기 앞에 있는 2랑 더하기 뒤에는 3을 곱해주고 플러스 뒤에는 3을 제곱해주고 4 플러스 4, 3, 12 더하기 3의 제곱 9 이걸 다 더한 게 25가 된다. 이게 맞는 말이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럼 지금 보신 것처럼 전개 과정을 보셨잖아요. 하나씩 나열하는 전개 과정을 보셨다면 그럼 선생님 저희가 여기를 공식이라고 이름을 거창하게 배우고 있는데 그럼 저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얻어가야 될 건 뭡니까? 그러면 앞으로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전체 제곱한식이 나오면 이렇게 일일이 다 분배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걸 공식화해서 기억하자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항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a 곱하기 뒤에 있는 b 플러스 b제곱 이런 형태로 기억을 하겠다. 이게 곱셈공식 1번입니다. 아셨습니까? 중요한 공식이에요. 물론 가운데 얘를 줄여서 2ab가 되겠죠. 근데 얘를 책에 써놓으세요. 이렇게 ab만 쓰게 되면 나중에 헷갈리니까 형상화된 내용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네모 더하기, 왜냐면 항상 ab로 나오진 않거든요. 이게 네모 더하기 세모의 전체 제곱 이렇게 ab가 아니고 달인꼴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계산법은 앞에 있는 네모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네모 곱하기 뒤에 있는 세모 더하기 세모의 제곱. 자, 이걸 책에다가 이 옆에다 이 공간 여기 어딘데 있죠? 여기다가 이 내용을 이렇게 써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AB로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네모 세모로 기억하세요. 이거 써놔. 이 부분에 이거. 그럼 뒤쪽은 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a 빼기 b를 제곱하시오. 그러면 a 빼기 b를 두 번 곱하는 뜻이고 분배. 이렇게 하면 a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b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를 플러스 a 분배하면 또 마이너스 ab가 나오고 마이너스 b를 마이너스 b에 분배하게 되면 플러스 b제곱이 나오죠. 그럼 동량 처리. 이렇게 두개 동량이에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개항을 뺀 다음에 제곱한식이 나오면 다음처럼 계산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5 빼기 2의 제곱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5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위에는 규칙대로 보면 앞에는 5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곱하기 빼기 뒤에 이런 느낌이에요. 플러스 뒤에 있는 빼기 뒤에 있는 숫자의 제곱 이렇게. 그럼 25 마이너스 20 플러스 4 9 그러고 보니까 5 빼기는 3 3의 제곱은 9가 맞더라 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책에 써놓으세요. 여기 있는 빈 공간에다가 지금 이거 써드리는 거를. 네모 빼기 세모의 전체 제곱은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곱하기 빼기 뒤에 플러스 뒤에는 세모의 제곱. 이 꼴이라는 것을 여기 자리에다가 AB를 기억하지 마시고 네모 세모로 형성화된 내용을 기억하셔야 AB가 아닌 다른 꼴이 나와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연습 문제. 2x 플러스 3y의 전체 제곱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 규칙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2x에 제곱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x만 제곱이 되잖아. 2x 전체, 네모 전체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더하기 앞에 있는 2x. 곱하기 더하기 뒤에 있는 3y. 플러스 더하기 뒤에 있는 3y 전체 제곱. 이렇게 쓰시는 게 맞아요. 이건 4x 제곱 12xy 플러스 9y의 제곱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저런 느낌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런 느낌을. 그럼 이런 것도 a 4a 마이너스 3b의 제곱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앞에 있는 4a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4a 곱하기 빼기 뒤에 3b 플러스 뒤에 있는 3b 빼기 뒤에 있는 하나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하라는 거죠. 16a 제곱 마이너스 24ab 플러스 9b의 제곱 이렇게 가야 된다. 아셨죠?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공식이 곱셈 공식 1, 2번이고 1번은 여기 써있죠. 합의 제곱 공식. 뒤에는 얘는 2번은 두 번째는 차의 제곱 공식이에요. 합의 제곱식, 차의 제곱식. 두 개 공식은 다음처럼 네모세모 형태로 잘 기억해서 식에 잘 적용시켜라 라는 부분이에요. 이거 좀 이따 변형도 됩니다. 이거 정말로 잘 기억할, 이거 또 나와요. 뒤에 변형할 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이따 여러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네모세모 맞춰서 선생님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부호가 막 이상한데요? 이런 건 어떻게 하죠, 선생님? 이건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저 1번을 푸는 방식은 처음에는 그냥 얘를 이거 빼기 마이너스 x를 그냥 a로 보시고 뒤에는 2를 그냥 b로 보세요. 그래서 이걸 a 플러스 b의 제곱 형태로 보겠다는 얘기죠. 네모 세모 형태로 이런 형태로. 그러면 네모와 세모를 더한 다음에 제곱한 거니까 네모 앞에 있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x 곱하기 더하기 뒤에 있는 2 플러스 뒤에 있는 2의 제곱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럼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이건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x가 되고 플러스 4가 돼요. 이렇게 1번은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두 번째 방식은 1번을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덧셈이고 덧셈은 좌우에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무슨 법칙? 자리를 바꾸는 법칙. 교환 법칙. 교환을 쓸 수 있죠. 교환을 씁니다. 그럼 2가 앞으로 가고 마이너스 x가 뒤로 가요. 이건 마치 뭐랑 같으냐면 a 빼기 b를 제곱한 그 식과 같은 내용이죠. 그럼 앞에 있는 2를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곱하기 빼기 뒤에 더하기 뒤에 있는 빼기 뒤에 있는 x의 제곱. 얘는 4 마이너스 4x 플러스 x제곱. 얘는 같은 답이죠. 앞뒤를 바꿔 썼을 뿐이지 내용이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1번은 그런 식으로.
자, 3번 보세요. 3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네모 더하기 세모의 제곱꼴로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이죠. 네모가 누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세모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겁니다. 가운데 덧셈이 생략되어 있다고, 여기 가운데 덧셈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배운 대로 합시다. 배운 게 뭐죠? 형성화된 것. 앞에 있는 네모를 전체 제곱. 플러스 어쨌든 꼴은 이 꼴이니까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플러스 앞에 있는 마이너스 A 곱하기 플러스 뒤에 있는 마이너스 6 플러스 뒤에 있는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푸는 거죠. 네모 세모꼴로. 그럼 얘는 A의 제곱. 음수는 양수가 되니까 플러스 2, 6, 12A 플러스 음수의 제곱은 양수 36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음수를 끌고 다니면서 네모 세모꼴로 억지로 변화하면서 푸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럴 수도 있어요. 봐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A 플러스 6과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거죠. 그렇잖아? 마이너스 1이라는 부호를 바깥으로 빼낸다 라는 뜻이나 마이너스를 분배한다 그러면 결국 똑같은 게 되니까. 그럼 이거를 제곱하라는 얘기는 이거를 제곱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제곱하라는 얘기는 얘랑 똑같아 이거를 제곱하라는 얘기고. 근데 음수를 끼고 제곱한 거니까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가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 음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되면 없어진다고 봐야 되겠지. 여기 책에 써놓으세요. 3번 옆에. 네모 더하기 3번 옆에 그냥 A, B를 써드릴게요. 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를 제곱하란 말은 그냥 A 플러스 B를 제곱하란 말과 같은 말이다. 그 1번 옆에도 써놓으세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제곱하라는 거는 그냥 A 빼기 B를 제곱하란 말과 같은 말이다. 그 안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반대로 바꾼 것을 전체 제곱하는 거는 원래 식을 제곱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힘들면 저렇게 바꿔서 풀어도 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1번이냐 2번은 이렇게 풀어도 돼. 1번 아까 풀었으니까 2번 봅시다. 보기 좀 불편하지? 그럼 얘네들의 부호를 다 반대로 바꿔요. 4a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는 거는 안에 있는 항의 제곱 밑에 있는 안에 있는 항의 부호를 다 반대로 바꾼 것과 제곱한 것이 똑같다. 그럼 이건 배운 대로 두 개 항을 뺀 다음에 제곱한 거니까 앞에 있는 항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4a 곱하기 빼기 뒤에 플러스 b 플러스 뒤에는 b의 제곱 이렇게 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답은 16a 제곱 마이너스 8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 밑에는 3번 아까 이거 풀어드렸죠? 3번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4번을 풀어볼게요. 4번도 이렇게 음수를 막 줄줄이 끌고 다니면서 제곱하는 건 좀 안 좋아 보기에. 계산도 불편하고. 그럴 때는 이걸 떠올리라는 얘기죠. 제곱이 있을 때야 가로 밑에 있는 부호를 다 반대로 바꾸어도 상관없다. 그럼 음수를 2번 계산하는 것보다는 부호를 반대로 바꾼 양수를 2번 계산한 거와 같다면 이게 더 유리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럼 이제 배운 대로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했네요. 앞에 있는 항의 제곱 가로 빠뜨리지 마시고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식은 꼭 가운데 이게 붙죠.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더하기 앞에 3x 곱하기 더하기 뒤에 4y 더하기 뒤에는 4y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럼 얘는 9x 제곱이 되고 2, 3, 4를 곱하면 24 xy
플러스 4y의 제곱 16y 제곱 다음처럼 처리가 된다. 아시겠죠? 네. 곱셈공식 2번 갑시다. 곱셈공식 2번은 아까는 합의 제곱식이라는 거였죠. 이건 뭐였냐면 똑같은 걸 두 개 더한 거를 반복적으로 두 번 곱하는 겁니다. 이거를 말했던 거죠. 물론 책에 쓰기는 이렇게 써요. a 플러스 b의 제곱. 그다음 그 다음에 배운 게 차의 제곱식이죠. 얘는 두 개를 뺀 것을 똑같이 두 번 곱하는 겁니다. 뺀 것만 두 번 곱하는 것. 이렇게 써져 있어. 이번에는 합과 차의 공식이라는 건데, 합과 차의 공식은 한 번은 합친 거를 한 번은 뺀 것을 곱하는 겁니다. 이건 직접 분배해 봅시다. 이건 안 배웠으니까 분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a제곱 나오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b가 나와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ab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네요. 뭐가 지워지지 않나요? 뭐가 지워져요? 그렇지. 플러스 ab는 마이너스 b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에요. 동량인데 서로 반대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남은 건 이것만 남네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합과 차를 곱했더니 답이 가운데 싹 다 지워지고 각각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가 되는구나. 여기 옆에 써놓으세요. 뭐라 쓰셔야 돼요? 네모 더하기 세모 곱하기 네모 빼기 세모 이렇게 써놓으세요. 걔를 분배하면 네모 제곱 마이너스 세모 제곱이 됩니다. 써놓으세요. 자, 이 공식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 잘 봐야 돼. 뒤에 보면 헷갈리는 거 나온다. 얘랑 얘랑의 관계는 뭐냐면, 안 보이네? 얘랑 얘랑의 관계는, 왜 안 지워? 얘네 둘은 항과 부호가 모두 같아요. 써놓으세요. 선생님이랑 똑같이 따라 쓰세요. 얘랑 얘랑의 관계는 부호가 달라요. 항의 모양은 같은데 부호가 달라요. 대환이가 써야 돼. 지금 따라서. 그럼 결론은 뭐냐면 항의 부호가 서로 같았던 이 네모 있죠. 이 네모가 빼기 앞으로 갑니다. 부호가 달랐던 그 세모가 빼기 뒤로 갑니다.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쉬운 예부터. 쉬운 예. 만약 2x 플러스 3y 곱하기 2x 마이너스 3y 이러면 그나마 좀 나아요. 또 보니까 하나는 합인데 하나는 차죠. 같은 모양의 배열인데 앞에는 항도 같지만 부호도 같고 뒤는 항은 같지만 부호가 달라요. 이럴 때는 빼기 앞에 가는 게 저 부호와 항이 모두 같은 얘가 제곱이 앞으로 가고 부호가 달랐던 애가 빼기 뒤로 가서 이렇게 제곱이 되는구나. 가로치셔야 됩니다. 답은 4x 제곱 마이너스 9y 제곱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그냥 분배하면 안 됩니까? 분배해도 이 답은 나오죠. 근데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복잡한 식을 다룰 거기 때문에 이 공식은 일반화시켜서 빠르게 정리하자가 이 공식을 배우는, 이걸 배우는 이유입니다. 분배도 다 풀 수 있죠. 근데 그 분배하는 과정을 줄여서 좀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그럼 다른 걸 해볼까요, 이번에? 다른 거. 마이너스 4a 플러스 5b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5b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뭐지 얘는? 처음에 이게 무슨 공식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나오면. 근데 잘 보면 봐봐.
대원아? 뭐 걱정 있니? 앞에 있는 4, 마이너스 4a는 잘 보시면 뭐죠? 이거예요. 한과 부가 모두 같은 겁니다. 근데 뒤에 있는 5b는 하나는 플러스 5b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5b죠. 얘가 이거예요. 부가 다른 겁니다. 그럼 계산의 규칙은 한과 부가 모두 같았던 애를 빼기 앞에다 두고 전체 제곱시키고, 항은 같은데 부가 달랐던 애는 뒤에다 두고 전체 제곱한 다음에 그걸 빼낸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16a 제곱 마이너스 25b 제곱 이렇게 답이 나와요. 앞뒤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x 앞뒤가 바뀌어도 마이너스 x 플러스 2y x 플러스 2y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얘는 항과 부호가 모두 같죠? 근데 얘는 항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네요. 이게 아까 말한 합차의 곱셈 공식이에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빼기 앞에다 두고 항과 부가 모두 같았던 거를 빼기 앞에다가, 항은 같지만 부가 달랐던 거는 빼기 뒤에다가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예요. 답은 4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네, 합차는 다음처럼 계산된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된다. 이 흐름을 잘 봐라. 자, 6번 한번 잠깐 봐드릴게요. 6번. 뒤에도 많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들은. 중간 과정도 있죠? x-1,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순서가 매겨져 있어요. 이거는 순서가. 곱셈이니까 사실 곱하는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거는 짝을 지을 때 이런 순서로 지어야 이렇게 짝을 지어놔야 계산이 편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게 먼저 곱해요. 1번. 1번과 다시 뒤에 남은 거를 곱합니다. 이게 2번. 이게 더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x-1과 x 플러스 1을 곱하다 보면 이게 그 내용이네. 합차 아니야? x, 항과 부가 모두 같죠?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항 같은데 부가 반대네요. 그럼 꼴이 합차의 곱셈 공식이니까 빼기 앞쪽에 x를 제곱한 게 이 자리에 들어가고, 빼기 뒤쪽에 1을 제곱한 게 뒤로 간다. 1의 제곱은 1이니까 제곱은 생략합니다. 그럼 앞에 거 1번 계산한 거에다가 2번을 붙였더니 딱 이런 모양이 돼요. 또 합차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x제곱, x제곱 같은 모양이죠? 부호도 같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얘가 똑같은 모양인데 부호가 반대네요. 그럼 빼기 앞쪽에 요 x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빼기 앞쪽에 x제곱을. 그리고 그거를 제곱. 빼기 뒤쪽에 1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를 제곱. 그럼 x제곱의 제곱. 지수법칙이죠? x 4제곱. 빼기 1은 제곱 하나 말하니까 1. 정답은 6번의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x 4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 문제를 좀 더 다이나믹하게 만들어 볼까요? 좀 더 다이나믹하게. a-1, a제곱, a 플러스 1, a제곱 플러스 1, a 4제곱 플러스 1, a 8제곱 플러스 1.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짝지면서 뭐가 되죠? a, 1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네? 그럼 앞에는 a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는 1의 제곱. 1의 제곱은 1이니까 이렇게. 얘랑 다시 붙여요. 이렇게. 세 번째 항과 앞에 있는 두 개를 계산한 것과 이렇게 붙여보니까 또 합차가 되죠. a제곱,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계산 결과는 a제곱의 제곱, a 4제곱. 빼기 뒤쪽에 1의 제곱, 1. 그럼 또 다시 이렇게 붙이죠. 얘랑 또 붙여요. 이렇게. 그럼 이것도 또 합차가 되죠. a 4제곱, a 4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럼 앞에 있는 빼기 앞에 a 4제곱의 제곱. 4제곱의 제곱? 8제곱. 이 정도 암산 되시죠? 뒤에는 1의 제곱, 1.
다시 얘랑 또 마지막에는 이걸 붙여요. 다시 합쳐가 돼요. A8제곱, A8제곱. 같은 부, 같은 항.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부호가 다르네요. 그럼 빼기 앞쪽으로 A8제곱의 제곱을 주시고 빼기 뒤쪽으로 1의 제곱을 두시다 보면 A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 최종 정답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끌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공식 3과 4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앞에 우리가 지금 3개 공식을 배웠죠. 합의 제곱식, 그 다음에 차의 제곱식, 합차를 같이 곱하는 곱셈 공식에서 총 3가지를 배웠고 이게 4번째, 5번째 공식인데 5번째 공식은 그냥 외우지는 마세요. 암기는 안 합니다.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수가 다 다르다는 뜻이거든. 이걸 일일이 숫자를 다 집어넣어서 여기서 공식에 대입해서 풀기는 이게 더 귀찮아요. 근데 4번째 공식까지는 좀 그래도 기억은 합시다. 이게 좀 이따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 할 때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항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항의 모양만 살짝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앞쪽에 배운 거는 앞과 뒤가 똑같은 모양이었죠. 똑같은 플러스 아니면 똑같은 마이너스 아니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일단 항의 모양의 배열은 똑같은데 얘는 항의 배열 자체가 틀린 겁니다. 이걸 계산할 때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이 나올 테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bx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x가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ab가 나오죠. 이게 동량 처리가 돼요. 이렇게. 그럼 x제곱 플러스 x가 동량이면 앞에 있는 a와 b는 개수로 봐야 되니까 a 플러스 bx 플러스 ab 이런 꼴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건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좀 기억을 하고 있으시다. 아까 말했지만 필요하니까 뒤에서. 2차 방정식 만들 때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 하니까 좀 알아는 둡시다. 얘가 나와있죠, 이게 위에. 앞에 있는 x는 똑같으나 뒤에 있는 상수가 다를 때. 그러니까 하나의 항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가 틀릴 때는 앞에 있는 거 x의 제곱 플러스 앞에 있는 상수, 뒤에 있는 상수에다가 x 붙이고 뒤에 있는 1 곱하기 이렇게 처리하자는 얘기예요. 공식 자체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된다라는 표현인데 그럼 이거 안 쓰면 안 됩니까? 앞에 있는 거는 워낙 내용이 단순했고 규칙이 좀 명확하니까 썼던 건데 얘는 뭐 그냥 분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네, 그러셔도 됩니다. 네, 그러셔도 돼요. 이건 곱셈공식 쓰는 것보다는 그냥 분배하는 게 빠르다 판단되면 빠르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앞쪽 것도 저는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분배가 더 빠릅니다. 근데 앞쪽 거는 공식을 외우세요. 쓰셔야 됩니다. 걔는 계속 활용도 될 것이고 다른 문제 적용도 될 것이고 그 식 자체를 기억하고 그 식을 다시 변환해서 다른 식에다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하셔야 되고 여기 있는 이 4번째, 5번째 공식은 그냥 여러분 선택적으로 근데 4번째 정도까지는 좀 그래도 봐줬으면 좋겠고 5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이 공식을 기억하지도 마세요. 네, 저런 게 있다라고 그냥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5번째 공식은 뭔가요? 다 틀린 겁니다. 앞에 있는 모양도 틀리고 뒤에 있는 모양도 다 틀리고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외우지 말고 그냥 분배하세요. 이렇게 분배하면 봐봐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더 짜증나 이게 사실은. 공식에 맞춰서 뭐 AB에다가 CD에다가 뭐 숫자 집어넣는 게 더 짜증나니까 그냥 분배하세요. 6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4x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3x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2 6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네,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죠? 이런 분수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뭐 분수 계산 못하진 않잖아요. 이거 하시면 돼요. 다 틀리네? 그쪽은 다 틀린 꼴이죠. 뭐 하나 적용이 되지 않는 꼴이니까 그냥 분배하세요. 6x제곱 이렇게 분배하면 2랑 2는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근데 xy가 남았으니까 플러스 xy가 되고 이렇게 분배하면 3과 3이 약분이 돼요. 그럼 플러스 xy가 되고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이게 약분이 얘네는 안 되는 거죠. 곱해야 됩니다. 6분의 1 y제곱 답을 써보면 6x제곱 플러스 동량 처리돼서 2xy 플러스 6분의 1 y 이렇게 쓰라는 얘기예요. 네. 그냥 이런 것들은 네. 큰 규칙 느끼지 마시고 그냥 나열해라. 분배해라. 앞쪽 거나 뒤쪽 거는 앞쪽 거는 그냥 공식을 기억은 하되
뭐 계산할 때는 그냥 분배해서 처리하시면 되고 뒤쪽 건 아예 뭐 공식자 기억할 필요도 없이 그냥 분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곱셈 공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뭐 간단한 거 한번 볼까요? 간단한 게 뭐 좋을까요? 이런 거 잠깐 봅시다. 이런 거 둘 다를 봐야 되겠네요. 3번. 그 사실 여러분이 풀어보는 게 좋은데 이건 쓰지 마시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어차피 집에 가서 하셔야 되니까. 계산상 얘가 1번이겠죠? 그 다음 거듭제곱 푸는 게 2번일 겁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3번이요. 선생님 거듭제곱 먼저 아닙니까? 뭐 저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어차피 따로따로 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럼 1번은 분배하지 마시고 규칙을 보세요. 2A, 2A, BB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합차구나. 그럼 합차는 빼기 앞과 빼기 뒤를 각각 제곱으로 묶는 거죠. 이렇게 묶는 거잖아요. 결과가. 그럼 빼기 앞에 갈 거는 같은 부호였던 2A가 들어가고 빼기 뒤에 들어갈 때는 다른 부호였던 B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4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써지는 거고 2번은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거잖아요. 합의 제곱식이에요. 배운 대로 앞에 있는 2A를 전체 제곱 뭐라 배웠냐면 플러스 2 곱하기 더하기 앞에 있는 2A 곱하기 더하기 뒤에 있는 B 플러스 더하기 있는 B의 제곱 이렇게. 얘는 뭐 가로 안 치는 이유가 항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굳이. 얘는 가로 치는 이유가 2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A 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B 제곱이 됩니다. 자, 남은 건 1번에서 2번을 빼시오. 4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빼기 뒤에 있는 항 4A 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B의 제곱 가로 쳐야 되죠. 이거는 뒤에 있는 항 전체를 빼는 거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빼기가 있으면 가로 안에 있는 항에 반대부호를 쓴다.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B 제곱. 그래서 얘랑은 이렇게 지워진다. 그리고는 답은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B 제곱이 된다. 마이너스 2B 제곱이 된다. 여기 글씨가 좀 이상해 보이네. 이건 4A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됐던 거죠. 이건 지워졌고 얘랑 동량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2B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랬고요. 2번은 이것도 그렇죠. 근데 얘가 앞에 3 붙었는데요. 3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얘부터 신경 써야 돼요. 2x 플러스 가로 2x 플러스의 전체 제곱 더한 다음에 제곱한식 앞에 있는 2x의 제곱 4x 제곱 이제 빨리 합시다.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뒤에 그럼 앞뒤를 곱한 값에 2를 곱하면 된다는 뜻이잖아요. 2x에 1을 곱하면 4x 뒤에는 1의 제곱 1 플러스 합차네 5x 5x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 앞에는 5x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는 4의 제곱 그럼 3을 분배해야 되겠죠. 얘는 12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 플러스 25x제곱 마이너스 16 동량 이렇게 두 개 동량 37x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3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3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나머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 보여요. 그렇게 해서 잘 계산하시고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딱히 규칙이 안 보이죠. 그냥 막 분배하시면 됩니다. 막 분배하셔서 그냥 더하기 빼기를 묶어서 계산 동량 처리하시면 되고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활용. 그럼 네가 지금 좀 전에 배웠던 곱셈 공식을 어떻게 수학을 꼭 배우면 활용을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니? 라는 건데 1번에 얘가 나와 있죠. 1001의 제곱 라시오. 이 짓 하지 마라. 네, 분명히 얘기했다. 저 다음에 과제 오라고 그랬더니 이 짓 하는 애들이 있어요. 1, 0, 0, 1. 하지 마. 네가 무슨 초등학생이야? 초등학교 무슨 곱셈 계산하는 겁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001의 제곱? 아니 내가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뭐 저 2번 곱하는 걸 못할까 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잘 보니까 위에 제곱이 있다는 걸 의심하셔야 되고 왜 1001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1001은 보시는 바와 같이 1000 더하기 1의 제곱과 같죠?
저 왜 저렇게 바꾸죠? 뭐 나와있잖아요. 이거 써먹을 수 있다고. 1000을 A로 보시고 1을 B로 보시면 돼요. 그럼 배운 대로 보면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하시기니까 앞에 있는 항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 곱하기 뒤 플러스 뒤에 있는 항의 제곱 이걸 써먹을 수 있다는 뜻이구나. 그럼 1000의 제곱은 1 한 다음에 0이 6개 붙는 거죠. 플러스 2000 플러스 1 답은 102,001 이렇게 되겠네요. 아니 100만이네 이게. 102,001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럴 때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기는 두 번째 999의 제곱도 이 짓 하지 말라고. 999 99 81 8 이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학년에 안 맞잖아. 이런 걸 왜 학년에 중3이 이건 중3 교과인데 중3한테 저런 걸 가르친다고? 아니잖아.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제 고민해야 돼. 내가 배운 뭔가를 이해해서 쟤를 좀 쉽게 풀라는 뜻인데 제곱이라는 얘기네. 999는 999보다는 1000이 좋은데 쟤는 딱 1000에서 1 뺀 거잖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거 이용하면 되겠네요. 두 개항을 뺀 다음에 제곱한식 차의 제곱식. 그럼 앞에 있는 100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빼기 앞에 1000 빼기 뒤에 1 플러스 뒤에는 1의 제곱 얘는 100만 마이너스 2000 플러스 1 100만 2000 빼면 99만 8000에 1을 더했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99만 8001 이렇게 된다. 그럼 두 번 곱하지 않아도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이거는 뭐죠, 선생님? 103. 약간 사람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 이것도 곱셈공 쓴다면 100에 가까운 숫자 두 개죠. 근데 앞에는 100을 왜 굳이 두는, 왜 10, 100 뭐 이런 걸 두는 거죠? 그러면 걔네가 10에 거듭제곱해야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몇 제곱해도 0만 늘리면 되니까. 앞자리 계산이 따로 할 필요 없고. 그럼 얘는 100 플러스 3 곱하기 가로 필요하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100 마이너스 3 가로 필요하죠? 앞에 거는 100에 3 더한 거고 뒷 거는 100에 3 뺀 거구나.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합차가 떠올라야 돼요. 합차. 배운 대로 같은 항에 같은 부. 얘는 같은 항인데 부가 달라. 그러면 빼기 앞이 얘, 빼기 뒤가 얘. 만 빼기 9, 9991 이렇게 된다. 아셨죠? 그러니까 두 번째 31 곱하기 27. 그냥 30에 가깝긴 해. 근데 앞에 있는 건 30에 1을 더한 건데 뒷 거는 30에 뒤 숫자가 좀 다르네요. 이렇게. 그럼 앞에 건 똑같은데 뒤가 다른 꼴이죠. 이거는 이 내용. 여기까지 그래도 기억은 하고 있자고 그랬으니까. 이 내용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배운 대로 어떻게 배운 대로? 앞에 있는 30 똑같은 건 제곱시키되 플러스 얘랑 더해주는 거예요. 공식이. 얘랑 같은 거 빼고 쟤랑 쟤를 더해준다. 그리고 곱하기 원래 앞에 있던 거 30을 곱한다. 점은 곱셈의 생략이에요. 플러스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한 값을 뒤에는 상수항에 둔다. 이렇게. 굳이 공식대로 써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얘는 900 얘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에 30을 곱하면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3 900에 60을 빼면 840 840에 또 3을 빼면 837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제발 좀 이거 막 과제 오라고 그랬더니 막 여기다가 막 제발 이 짓들 좀 하지 마. 이거를 왜 하고 있니 여기서 지금 한참 계산해. 왜 하고 있어? 학년에 안 맞는 내용이잖아. 너 이거 공부하려면 초등학교 다시 돌아가야지. 이건 초등학교 배운 거잖아. 중3이 왜 이 짓을 하고 있냐고.
이건 차라리 과제를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그래서 좀 적용을 못해서 저는 그냥 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이런 거에다 투자하는 시간은 진짜 아까운 시간인 거고, 시험장 가면 이런 짓은 해야죠. 시험이잖아. 어떻게든 맞춰야 돼. 내가 공식 기억이 안 났어. 내용 정리가 안 돼, 지금. 근데 이 문제는 맞추긴 해야 돼. 근데 시간이 남았네? 그럼 아까 거짓거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시험이 아니지. 이건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배운 내용 연습하겠다는데, 아니, 학년에 안 맞는 이 짓을 왜 하고 있냐고. 이 짓을 왜 해요. 그래도 저는 답을 구해왔어요. 말했듯이 이게 시험이면, 아이고, 아쉽지만 그래도 답이라도 맞췄으니 다행이다 하겠지만, 이 연습하는 때, 과제할 때 이렇게 해오면, 그냥 생으로 생각해 욕먹는 거야. 뭐 하려고 이런 짓을 하냐? 시간이 아까운 거야, 인마. 이런 소리만 듣는 거예요. 이런 짓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배 위에 있는 곱셈 공식 배운 내용 중에 얘를 뭘 적용할 수 있을지를 자꾸 고민하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까지는 공식에 맞춰서 이제 숫자를 적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걸 바로 오늘 배우자마자 이게 공식이 완벽히 외워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앞에 있는 1, 2, 3번 공식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 주 수업 올 때까지 1, 2, 3번 공식 있죠? 합의 제곱식, 차의 제곱식, 합차의 곱셈 공식. 얘네 셋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에 네 번째는 이렇게 활용할 때 가끔 쓰이기도 하니까, 네 번째 정도까지는 분배할 때는 그냥 네가 편한 대로 해. 근데 이렇게 공식 적용할 때는 여기 맞춰서 좀 해야 되니까, 공식의 구조는 알고 있대. 마지막에 배웠던 다섯 번째 공식은 외우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마라. 그냥 분배하는 게 더 낫다. 활용도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이거는 효은이가 좀 설명을 좀 덜 받은 부분이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53페이지까지 내용을, 연습하시고, 다음 주까지, 네, 문제 풀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 효은이는 요 앞쪽에 빠졌던 부분 다시 선생님이랑 시간 맞춰서 보완하도록 할게요. 시간을 일단 체크해보고 가능한 시간대 만들어서 상의해서 다음 주 중에 가기 전에